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업계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미녀 디자이너 더모 디자인의 이정윤 실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미녀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희 애청자들이. 진짜 미녀냐? 이걸 주위에서 들으신 다음에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맞다고 웃는 거죠? 맞다고 해주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는데, 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희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예슬 씨하고 또 한 명 누구였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고준희 씨. 고준희? 예. 그건 이제 이PD님 버전이고. 최여진. 예. 그러니까 한예슬, 최여진 요 두 미녀를 섞어놓은 그런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를 짧게 잘라서 머리 모양이 아마 비슷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 자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남자들을 대표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인테리어 업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쪽에 계신 여성분들은 네. 대체로 이렇게 우리 실장님처럼 미인이에요? 좀 많이 예쁘게 꾸미고 그렇게 뭐 스타일리시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세요. 그것 봐요. 스스로 미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인테리어는 집을 꾸미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도 꾸민다. 네.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디자인하는 직업 쪽에서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미용실을 가면은 저도 뭐 머리가 좀 예쁘고 좀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머리를 맡기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보면서 아무래도 디자인 쪽 하는 사람은 좀 더 자기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집 인테리어 맡기러 갔는데 배불뚝 아저씨가 있으면 괜히 좀 그렇잖아요. 진짜 실장님처럼 이렇게 미모의 여성이 계시면 좀 믿음이 더 가겠죠.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서 좀 더. 아니 왜냐면요 스스로도 잘 꾸미는 사람이 남의 집도 더 잘 꾸며주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사람이 남의 집 잘 꾸며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이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이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이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쁜 애 치고 지 방 청소하는 애 하나도 없다. 엄청 더럽다. 그거는 알고 있어라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해서 알았죠. 재수 씨 보고. 결혼을 해보니까 뭐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재수 씨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저도 좀 제 방은 더러워요?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못 치우는 경향도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도 뭐 어디 들뜨거나 뭐 고장 나면은 좀 고치라고 밖에서 하는 일을 왜 집에서는 안 하냐고 하시는데 이게 밖에서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좀 더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맞아요. 네. 요리사들이 맞아요. 집에 가선 요리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집만 지저분하지 고객의 집은 깨끗하게 해준다. 네. 다행이군요. 예. 초반부터 저희가 곤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네. 저희 첫 방송이었는데, 나가자마자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왔다면서요. 네, 경불진 보고 연락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아니, 몇 사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분들이 연락 주셨는지. 이제 뭐 며칠 전에 뭐 집 앞에서 뭐 전문적이지 않은 분한테 공사를 짧게 했는데 진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상담했던 내용하고 견적을 받고 또 진행을 할 때의 내용하고
달랐던 부분도 많고 예. 공사를 마친 다음에 그렇게 뭐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 내용을 직접 경험을 하신 다음에 예, 예. 연락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한대요? 다시 공사를 한대요? 일부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른 데 통해서 하고 싶어가지고 찾다가 경불진을 보고 듣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예예. 아니 그러면 공사를 이제 계약을 하신 겁니까? 계약은 아직 안 했는데 예, 예. 이제 앞으로 공사 날짜는 좀 많이 남았는데 예. 요 방송을 듣고 전화하신 거라서 앞으로 계속 몇 번 이제 견적도 받아보시고 예. 뭐 실측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분한테는 저희 보통 연예인 세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경불진 세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서비스가 많이 들어갔어요. 뭐 그래요? 입주 청소라든지 아니면 예. 번호키 이런 교환 같은 거 서비스로 먼저 들어가서 이야하.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경불진을 통해서 이렇게 의뢰하게 되면 그 네네.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와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 아우 좋네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지금 귀가 번쩍 뜨였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애청자분도 계셨다고요? 네, 경불진 보고 좀 공감이 돼서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견적 문의를 주셨는데 그분한테는 이제 또 견적을 보내드려서 네, 연락을 아직까지는 안 오셨는데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서비스 얘기 들으신 다음에 바로 연락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분한테도 꼭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견적 규모가 좀 컸나요? 견적 규모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뭐 딴 데서 공사를 조금 한 다음에 오시는 분이라서 견적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네, 부담 없이 연락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오늘 방송 처음 듣는 애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네네. 더모 디자인의 견적을 의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전화로 유선상으로 저희 방문 예약을 해주신 다음에 방문하셔가지고 견적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견적 문의 이제 인터넷상으로 견적 문의에다가 견적을 항목 같은 거를 남겨주시면은 항목을 보고 저희가 견적을 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더모 디자인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될 테고 네. 전화번호는 공개를 해주시죠. 몇 번으로 하면 되는지. 전화번호는 02-303-296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03-2961. 네. 여기로 하면 되는군요. 네. 예. 그리고 더모 디자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시공을 하신 곳 네. 사진이 쫙 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보시면 대충 네. 어떤 스타일인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테리어 업체들마다 이제 스타일도 있는데 고객분들에 맞춰서 저희는 보통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본인들에 맞춰서 본인들이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거를 보시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방송 제목처럼 불편한 진실을 이제부터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네. 요즘 신혼부부들이 이제 전셋집이나 뭐 새 아파트 뭐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아파트 얻은 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첫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뭐 그런 데 맡기거나 뭐 이랬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고 싶으시면은 먼저 집을 구매할 때부터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집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얻을 때부터 네. 인테리어를 생각해라. 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네네. 최적화된 집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좀 피해야 될 집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피해야 될 집. 네. 어떤 집을 피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은 집을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뭐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이 첫 번째로 뭐 누수가 있는 집. 예를 들면은 누수가 있으면은 만약에 고친다고 해도 나중에 또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거를 100%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수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게 좋고 누수의 경우에 네.
그 시공팀에 요청을 해서 네네. 무슨 방수 이런 네. 화학 성분이 담긴 시멘트 같은 거를 바르고 이러면은 커버되는 거 아니에요?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 물 자체가 어디서 새는지 사실 그거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뭐 외부에서 한다고 해서 외부 전체를 다 실리콘 쏘기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거를 찾는다고 해도 물이라는 게 조금만 틈이 있으면 다 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을 내놓기 전에 네. 그 누수된 부분만 살짝 가려놓은 거야. 네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거 보고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모를 그런 수가 거를 있어요. 발견할 수 있는 또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누수가 있다 보면은 뭐 벽지가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부분 좀 넓게까지도 티가 나고 또 아니면 곰팡이가 있거나 예.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티가 날 수 있어서 좀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좀 필요해요. 아, 벽지나 이런 데 혹시 곰팡이가 있지 않은가? 네. 이걸 네.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벽지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부분만 갑자기 벽지 색깔이 달라. 네네. 이럴 때 조심하고 네, 맞아요. 봐야 된다는 네, 얘기인 거죠? 예, 벽 전체에서 뭐 한 4분의 1 정도만 색깔이 달라. 확연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완전 다른 벽지인 경우도 그죠? 의심을 네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누수가 있으면은 부분적으로 보수로 한 티가 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하, 그거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빌라 같은데 네. 보면은 결로 현상 이거는 시공 자체가 네.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전 들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시공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사시는 분에 따라서 더 곰팡이가 쓸거나 결로가 날 수 있는 게 겨울에 너무 문을 닫아 두시면은 결로나 곰팡이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겨울에 어느 정도 환기가 필요해서 그거는 쓰시는 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세요. 맞아요. 겨울에 춥다고 환기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 그렇지만 그 아파트나 그냥 가정집 자체에서 나오는 뭐 나쁜 물질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기는 꼭 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너무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또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면 뭐 난방 배관이나 수도 배관 같은 거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 너무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예. 그럼 저 잠실의 재건축 되게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런 아파트들은 사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며칠 전에 뭐 잠실에 오래된 아파트를 공사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난방 배관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만약에 오래 사실 거라고 하시면은 교체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지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재건축 때문이라고 하시면은 그냥 조금 더 그냥 견뎌라. 네. 그냥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군요. 예. 근데 이제 난방 배관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오래돼서 배관이 터졌을 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터졌을 때 밑에 집까지 물이 새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오래 사실 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큰 돈 들여서 바꾸시지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보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저렴할 수는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 난방 배관 같은 게 이게 수명 주기나 뭐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던가? 보통 한 2-30년으로 보시면 되는데 한 30년 정도 되면은 갈아야 되는 게 맞다고는 봐요. 아, 네. 30년요? 네. 잠실 재건축 단지들은 30년은 가뿐히 넘어가잖아요. 네, 넘어가요. 한 그렇죠. 30년, 40년 돼요. 제가 대학 복학을 했을 때 네. 저는 이제 하숙만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좀 자유롭게 어른답게 살아보자 해서 처음 빌라에 이제 자취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집이 대전이다 보니까 방학이 되면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겠죠? 거의 2달을 비우게 돼요, 집을. 네네. 근데 그해 겨울이 유독 추웠대. 그래가지고 그 난방 배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랫집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네네. 윗집에 왜 학생들 없냐고. 네. 지금 우리 천장 물 새고 난리 났다고 지금. 애들이 우산을 피고 잔다고. 뭐 이건 좀 과장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실제로 와 보니까 정말 이게 동파가 되면서 네. 물이 새고 막 이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공을 맡겼더니
방에 있는 파이프를 이제 뜯어서 고쳐야 되니까 네. 이 방바닥에 있는 시멘트 자체를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엄청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나고 네. 또 옆집 아랫집 다 민폐주고 네네. 아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보통 난방이나 이런 배관은 네. TV나 이런 데 선전 나는 거 보면 동파이프 뭐 이런 거 써서 뭐 영원히 같이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이 선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수명 주기가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요새는 이제 파이프가 아닌 엑셀이라는 걸로 난방을 깔기 때문에 옛날에 동파이프나 뭐 관관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시는 게 사실 좋기는 하세요. 뭐 녹물이 나올 수도 있고 요새 쓰는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요새 아파트들은 다 엑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수명 주기가 좀 더 길겠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아무래도 너무 오래되면 바꿔주기는 해야 되는데 아하. 30년 정도 됐으면 바꾸시는 게 좋기는 하죠. 30년. 엑셀이 뭐예요? MS에서 나온 엑셀은 아닐 거고.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파이프 깔 때는 네. 워드 말고 엑셀로 깔아야 되는군요. 네, 요새는 엑셀로 깔고 있고 엑셀로 깔았을 때 이제 녹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쓰시기가 더 편하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두 가지는 피해야 될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뭐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저번에 말씀드린 샤시 같은 것도 좀 더 뭐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샤시일 경우에는 정말 좋은 거고 또 샤시 얘기한 다음에 저희 네. 주변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 자기 집에 가서 샤시 어디 건지 살펴봤다고. 다행히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네. LG 샤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샤시 같은 것도 보시는 거 좋고 곰팡이나 결로는 당연히 없는 게 좋지만 있을 경우에는 이제 단열 공사가 필요한 거고요. 예. 우리 어머님들 이제 집 보러 가시면은 쓱 한번 훑어보시고 네. 싱크대 물을 틀어봐요. 뜨거운 물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네, 그거는 사실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베란다 쪽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좋으세요. 베란다는 왜요? 베란다에 이제 샤시도 있고 결로나 곰팡이나 누수 같은 게 보통은 베란다 쪽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네. 그리고 뭐 확장 같은 경우에는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미 되어 있는 뭐 확장되어 있는 집을 구매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아예 손을 안 댄 그냥 새 집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세요. 예. 그리고 화장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화장실 인테리어만 고급지게 해도 네네. 호텔에서 사는 기분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화장실도 욕조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있고 네네. 아니면 위에서 직수가 떨어지는 네네네. 그런 스타일이 있고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공사할 때 비용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뭐 욕조가 있었던 다시 파티션 뭐 그런 걸로 바꾸시던지 그런 거는 차이가 없으세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욕조 깔면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세요? 네, 거의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이 그래요? 없으세요. 네. 욕조에서 막 이렇게 그 분수처럼 이렇게 물 나오는 거 그런 고급 욕조를 써요. 월풀. 그런 거는 비용이 아주 많이 나가요. 그런 거 좀 많이 나가고요. 네. 그 인터넷 보니까 네. 그 거품 나오게 하는 것도 한 15,000원이면 사던데. 그게 그것밖에 안 해요? 네. 거품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품만 나오게. 저희가 다음 달에 진행하는 공사 중에 이제 월풀 욕조가 들어가는 현장이 있는데 그것만 거의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욕조만? 네, 일반 욕조의 거의 5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네. 거품 나와서 비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거품이 뭐 도움이 돼요? 뭐 안마 기능도 되고 네. 요즘에 호텔에서 그런 거를 많이 보시고 그런 거를 집에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탐나더라고요.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출장 가서 그걸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아. 저는 이렇게 등 이렇게 해보니까 네네네네. 간지럽던데. 네. 그 쓰시는 분에 따라서 또 원래 집에 있었던 분들은 불편하다고 굳이 이제 뭐 떼끼거나 이런다고 철거를 하고 그냥 일반 욕조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월풀 욕조에 때가 껴요? 네. 그 때를 너무 많이 밀어서? 구멍구멍에 이제 청소를 안 하면 그 부분을 또 청소하기 힘들고 하다고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쓰시는 분에 따라서 그런 거는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샤워를 하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들어온 상태로 들어가니까 월풀이 들어오지지.
그러니까 뭐 조금 청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중 목욕탕에 꼭 써 있잖아요. 샤워를 하고 들어가세요. 어? 꼭 샤워 안 한 인간들 때문에 말이야. 그 뜨거운 물에 때가 둥둥 떠다니고. 아니 그리고 뭐 집을 새로 얻게 되면 이런 네. 고민도 할 것 같아요. 새 아파트지만 이거 벽지 네. 내가 원하는 걸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네 맞아요. 이럴 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웬만하면은 인테리어를 하실 거면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하고 아예 안 하실 거면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인테리어라는 게 사실 원하시는 대로 하기에는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인테리어를 잘 모르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다 해외 사이트에서 많이 보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엄청 많이 들고 오시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테리어가 다 가능은 하지만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일단 비용을 다 이제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나중에 공사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면은 차라리 어느 정도 예산 범위를 정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무작정 그런 거를 찾기보다는 예산을 정해 놓고 그 정해진 예산 안에서 맞춰서 하는 게 너무 올라가지도 너무 내려가지도 않고 딱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컴퓨터 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컴퓨터 살 때도 예산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성능의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보통 그렇죠. CPU는 뭐고 메모리는 뭐고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예산을 항상 초과해. 네, 맞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보고 오시면은 사실 눈이 너무 높아져서 웬만한 거는 눈에 안 들어오시고 조금씩 그냥 여기서는 좀 더 투자해야지 하다가 그렇게 모이면은 사실 정말 견적이 확 올라가거든요. 아하. 왠지 성형도 그럴 것 같아. 비슷하죠. 사진을 들고 가. 하나는 김태희야. 그러면은 일단 그 수술을 하시는 분이 판단을 하겠죠. 네네. 이것은 환자분의 이 안면 구조상 불가능합니다라든지 네, 맞아요. 가능은 하지만 김태희처럼 하면 너무 비쌉니다라든지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집 구조나 집 상황에 따라서도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웬만하면 가능은 한데 그런 느낌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뭐 외국 집 같은 경우에는 평수 때도 다르고 천정 높이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에 안 맞고 근데 또 그렇게 했을 때 돈은 들여서 했는데 그런 느낌이 딱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미지는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집에 맞춰서 좀 더 전문가랑 상담을 하고선 결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더모 디자인에 이런 의뢰도 가능할까요? 내가 요번에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요 정도예요. 그러면 네네. 여기서 어느 거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견적문의 인터넷으로 남겨주실 때 항목에 이제 예상 견적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상하는 비용을 적어서 쓰시는 란이 있는데 그런 거를 써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참고해서 견적을 내드리기 때문에 그거 넘지 않게. 네네네. 최대한 맞춰서 해드려요. 근데 아무래도 견적을 이제 항목을 체크할 때 모든 걸 다 체크하고서는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비교 견적으로 2개를 내드려요. 이제 항목을 다 선택했을 때 견적이랑 그리고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견적이랑 이렇게 2가지로 내드려서 항목을 추가할 거는 추가하고 뺄 거는 빼시고 해서 나중에 이제 조율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내드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1,000원 주면서 가가지고 빵에 우유에 아이스크림 사오고 나머지 너 가져.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집을 이렇게 보러 다니면은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는 게 같은 평수라도 방이 하나가 많은 경우가 있고 방이 하나가 적은 대신에 거실이 넓은 집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인테리어를 해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합니까? 유리한 거는 없고 사용하시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가족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뭐 방이 몇 개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뭐 방이 하나가 남으면은 요즘에는 아예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집 구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느 프로 보니까요 방이 적어가지고 방을 좀 늘리고 싶다고 했더니만 거기 디자이너가
가벽을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네. 일반 집인데도 네네네.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가벽 같은 거는 요즘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게 가벽을 세웠을 때는 이제 앞뒤로 공간을 나눠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큰 방, 안방 같은 경우에는 가벽을 세워서 한쪽에는 침실, 한쪽에는 이제 드레스룸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세요. 어허. 갑자기. 실장님이 방송 중에 갑자기 가방을 떨어뜨리셨는데 역시 직업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줄자가 툭 튀어나왔어. 네, 줄자는 꼭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야, 아니 보통 화장품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성 가방에서는 줄자 나오는 경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줄자도 있고 뭐 인테리어 필요한 거 보통 가방에는 다 두고 다녀서 네. 예, 역시 전문가가 맞습니다. 예. 가벽 얘기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요. 예전에 이제 형제 많은 친구들 네네. 요즘은 뭐 많아야 둘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셋, 넷 막 이런 형제 수를 자랑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아들 놓는다고 딸만 막 놓다가 네네.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가벽이라는 게 그때는 없었던 것 같고 키가 높은 가구를 아예 중간에다 딱 이렇게 세워놨었죠. 네.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만 네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뭐 언니나 남동생, 오빠나 여동생이 이렇게 방을 나눠서 썼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아이 방에도 뭐 놀이방, 침실 이렇게 구분을 시키거나 뭐 공부방, 침실 이렇게 구분을 시킬 때는 가벽을 쓰시는 게 좋으세요. 아하. 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벽이 너무 비싸고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고 싶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뭐 기성 가구 같은 걸로 중간에 놓고 가벽을 대신해서 쓰시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시긴 하세요.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네. 지금도 활용이 되는군요. 네, 아무래도 가벽을 세우고 벽지를 바르고 하면은 비용이 기성 뭐 가구를 사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더 네. 좋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빌라를 들어가는 경우에 네. 맨 꼭대기층이면은 네네. 바로 위가 또 옥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옥상을 활용하는 인테리어도 있나요? 보통 이제 집 주인이 만약에 사실 경우에는 이제 옥상을 쓰실 수도 있고 세입자라고 하면은 옥상을 쓰기에는 사실 어렵기는 하세요. 만약에 집 주인이고 옥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시면은 옥상에도 뭐 천장을 치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천장을 친다고요? 네. 천막이 아니고? 네, 천장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걸로 이제 그런 걸로 골조를 세워서 그냥 저렴하게 예. 뭐 식물을 키우거나 뭐 강아지를 키우거나 이런 용도로만 쓸 수 있게 만든 적은 있어요. 그렇게도 가능하겠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신혼부부 얘기를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네. 신혼부부들은 그냥 자기 집을 사는 경우는 요즘은 많지가 않잖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네, 그러면 네. 전셋집을 얻어야 될 텐데 전셋집을 인테리어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괜히 집주인한테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요.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집주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그래도 집주인분들은 고친다고 하시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왜요? 본인 집을 이제 새 거로 고쳐주는 거니까 싫어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가벽을 세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 이사를 갈 때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거는 이제 미리 집주인분하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집주인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반대군요. 네, 싫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집이 좀 깨끗한 집이었는데 거기다가 못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싫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벽지를 새로 한다든지 바닥을 새로 하면 그런 거는 오히려 더 좋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는 집주인이랑 공사 비용을 어떻게 분담을 하나요? 아니면은 전세 세입자가 다 전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집 주인분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공사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미리 세입자분하고 집주인분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 사항에 그런 거를 기재를 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 한다? 네네. 뭐 세입자분이 예. 뭐 도배랑 뭐 장판이랑 싱크대랑 욕실 요 정도는 공사를 하면은 계약을 하겠다고 네, 그렇게 미리 계약 사항에 그런 거를 기재를 하세요. 그런 것도 넣어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넣는 게 좋기는 하죠. 그러면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요즘 들어 우리 집이 잘 안 나가네? 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계약을 네. 하면 집이 금방 나가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고쳐져 있고 깨끗한 집이라고 하면 더 빨리 계약이 되겠죠. 저번에 저희가 그 공사한 집은 예. 미리 이제 그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미리 계약을 하고 계약 사항에 그렇게 넣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서 집주인분이 너무 깨끗해지고 새 집이 돼버리니까 예. 오히려 그거를 계약하기 전에 공사를 하고 했으면은 돈을 좀 더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아쉬움을 네, 내비치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예. 그 집주인분도 조금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본인 집이니까 조금 더 좋은 걸로 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새 집이 됐어요. 예. 너무 마음에 들면 네네. 그 세입자를 들어오기도 전에 네. 쫓아내고 자기가 살 수도 있겠어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불가능한데 그래서 되게 아쉬운 마음에 사진만 많이 찍고 네. 아,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미리 인테리어를 해놨으면 네.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그쵸. 받을 수 있었을 네네. 것이다. 맞아요. 그럼 차라리 미리 해놓고 네. 다 꾸며놓고 네. 계약을 하는 게 낫겠네요. 그쵸. 이제 그래도 세입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자재나 저렴하지만 또 봤을 때는 뭐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재들로 써서 공사비는 좀 줄이고 나중에 뭐 세입자한테 좀 더 공사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거 진짜 좋겠네요. 예. 방금 전에 이제 사진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얼마 전에 SBS의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상민 씨, 궁상민 씨가 네. 그 딘딘이라는 후배 동생 네네. 전셋집 이사하는 데 가가지고 도와주는데 네. 그 이상민 씨가 그러더라고요. 딘딘한테 못 하나 박혀 있는 거 어디 흠집 나 있는 거 이거 다 사진 찍어 놓으라고. 네네. 나중에 이게 전셋집이기 때문에 전세 뺄 때 이게 다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네.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여쭤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집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뭐 마루가 썩어 있거나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집주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얘기가 잘 되면은 그런 부분을 다시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계약하기 전에 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입주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사진을 찍어주시는 게 좋기는 하세요. 만약에 그거 안 찍어놨었을 때 전세 계약 끝나고 나갈 때 여기 썩었네 집주인이 그러면서 돈을 물어내라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오. 실제로 물어내거나 아니면은 공사를 하실 때 그 전집도 조금 수리를 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아하. 그렇죠. 아쉬운 거는 세입자거든. 왜냐면 그렇죠. 야 이거 안 물어놓을 거야? 그럼 전세금에서 깐다? 이래버리면 네, 그만이란 말이죠. 네. 맞아요. 이 렌터카 우리가 처음 탈 때 네네. 그리고 반납할 때랑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렌터카 탈 때랑 반납할 때 서로가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네, 기스 네. 있나 없나. 네, 예. 맞아요. 전셋집도 그렇게 해야 네, 되겠군요. 사진을 다 찍어두시는 게 좋기는 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전셋집을 살고 있어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면은 못 하나 박을 때도 이거를 박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요새는 그래서 못으로 했을 땐 자국이 나지만 예. 못 대신에 뭘 걸 수는 있는데 자국이 안 나는 그런 핀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벽지에 이렇게 네네네, 꽂는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집에도 거를- 그거 네,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시면은 자국도 안 남고 아하. 원하시는 뭐 액자나 그림을 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벽지에 이렇게 꼽으면 되게 네, 돼 맞아요.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 나와서 이 가장들이 되게 편해졌어요. 못을 안 박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못질도 어설프게 하면은 손에 꼭 피가 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네. 잘못 치면 못이 얼굴로 튀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가벽이나 그렇게 못이 잘 박히는 공간도 있는데 콘크리트 벽이나 그런 데는 일반인이 못으로 그러니까 망치로 못을 박기에는 어려워서 그런 거는 또 뭐 이삿짐이나 관리소에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전동 공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거. 맞아요. 그게 있어야지만 꼭 네. 콘크리트 벽에는 총 박을 대신 수 쓰는 있어요. 거 있죠. 네, 왜. 네, 있어요. 못이 발사되는 거. 아하. 그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잠실 재건축 단지에서 배관이 터지는 경우가 잦다. 네,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실제로 그쪽에서 시공도 하셨고 네네. 그 실상을 좀 저는 살짝 듣고 싶어요. 거기가 네. 지금 재건축이 기대 네, 네, 네. 요거 하나 때문에 20평이 채 안 되는 것들도 10억이 네, 넘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기 수요로 직접 들어가서 사는 분도 있고 네. 아마도 돈이 좀 더 있는 분들은 전세를 줬을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어찌됐건 여기서 실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어떤 참담한 실거주 현실 이런 거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수리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게 좀 있으세요. 포기를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방배관을 교체를 안 했으면은 예. 좀 진짜 셀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오래된 집은 뭐 분배기라든지 그런 것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세요. 분배기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싱크대 밑에 이제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분배기라고 있는데 각 방으로 보내는. 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녹도 많이 쓸고 거기서 물도 많이 새서 아랫집까지 물이 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도세요? 네, 거기서도 물이 많이 새요. 어허.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리소에 신고를 했을 때 예. 관리소 자체에서도 그런 거는 교체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공사를 끝나고 나서 예. 그걸 교체 안 했을 경우에는 그걸로도 문제를 삼기도 하고 관리소 자체에서 아하. 그리고 뭐 천장에 누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점검구 같은 것도 꼭 만들라고 하고 조금 더 까다롭기는 해요. 그렇게 오래된 집들이. 그렇겠군요. 네. 우리가 다달이 내는 관리비에 네네. 그 아파트 시설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쓸 수 있게끔 네. 일정 금액 뭐 충당금 형식으로 떼가는 게 있잖아요. 유지 보수비. 예. 그 돈으로 그거를 관리소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소에서는 사실 그거를 바꿔주지도 않고 뭐 봐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또 봐줘서 되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비용이 발생을 하세요. 그 교체비를 왜 주민들이 내야 되냐고. 그쵸. 아파트 자체가 오래된 예. 거기 때문에 이게 고치기는 너무 오래됐고 무조건 교체를 하라고 해서 저희도 공사할 때 웬만한 거를 다 교체를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관리소에서.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아파트도 조금 오래돼가지고 10년이 넘어가서 전등 같은 게 자꾸 고장 나거든요. 네. 그래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그 예전에 처음에 설치했던 그 전등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보관 기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만 이걸 보관하고 그 다음에는 보관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입자건 뭐 집 주인이건 알아서 교체하라는 거예요. 다른 전등으로. 그럴 거면 그 관리비에서 그걸 떼가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세입자 입장에선 유지 보수비가 나중에 나갈 때 다시 돈으로 돌려주잖아. 그렇긴 한데 그 너무 짜증나더라고. 그렇긴 하죠.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잠실 재건축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네네. 잠이 제대로 안 올 거 아니에요. 오늘은 물이 새면 어쩌나. 그리고 또 아래층에 있는 사람, 네. 위층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아유, 아랫집에서 또 물 샌다고 또 쫓아오면 어쩌지? 또 공사해야 되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네네네. 그래서 뭐 결로나 누수나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또 그런 거를 신경을 또 안 쓰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복불복이기 때문에 물이 셀 수도 있고 안 셀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 교체를 한다고 해서 교체를 해도 또 뭐 완전히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또 위험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좀 더 그 아파트를 많이 해보고 공사를 해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일러도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일러도 보니까 한 수명이 의외로 짧더라고요. 한 네, 6년? 보일러도 짧아요. 7년? 네. 그러니까 중앙난방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개별난방일 경우에는 보일러도 이사하실 때 하시는 김에 바꾸시는 게 좋긴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10억씩 주고 잠실 재건축 사봐야 네. 현실은 아주 그지 같다. 네. 고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난방도 그 우풍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것도 엄청 셀 거 아니에요, 또. 네.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 자체의 단열도 좀 약해서 아무래도 더 춥고 그런 공사는 더 많이 필요해요. 뭐 단열 그렇죠. 공사나. 오늘도 더모 디자인의 이정윤 실장님으로부터 진짜 저희가 좋은 생활 노하우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세입자건 집 주인이건 꼭 챙겨야 될 것 이거 다 메모하시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 아까 패키지로 이렇게 네네. 인테리어를 조건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가격도 낮출 수가 있고 새 집에서 살 수가 있다. 네. 요거는 적극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집 살 때는 꼭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집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네,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해서 더 좋은, 더 유익한 정보를 들려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누수가 있다 보면은 뭐 벽지가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부분 좀 넓게까지도 티가 나고 또 아니면 곰팡이가 있거나 예.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티가 날 수 있어서 좀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좀 필요해요. 아, 벽지나 이런 데 혹시 곰팡이가 있지 않은가? 네. 이걸 네.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벽지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부분만 갑자기 벽지 색깔이 달라. 네네. 이럴 때 조심하고 네, 맞아요. 봐야 된다는 네, 얘기인 거죠. 예, 벽 전체에서 뭐 한 4분의 1 정도만 색깔이 달라. 확연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완전 다른 벽지인 경우도 그죠? 의심을 네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누수가 있으면은 부분적으로 보수로 한 티가 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하, 그거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빌라 같은데 네. 보면은 결로 네네. 현상 이거는 시공 자체가 네.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전 들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시공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사시는 분에 따라서 더 곰팡이가 쓸거나 결로가 날 수 있는 게 겨울에 너무 문을 닫아 놓으시면은 결로나 곰팡이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겨울에 어느 정도 환기가 필요해서 그거는 쓰시는 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세요. 맞아요. 겨울에 춥다고 환기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 그렇지만 그 아파트나 그냥 가정집 자체에서 나오는 뭐 나쁜 물질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기는 꼭 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너무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또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면 뭐 난방 배관이나 수도 배관 같은 거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예. 그럼 저 잠실의 재건축 되게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런 아파트들은 사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며칠 전에 뭐 잠실에 오래된 아파트를 공사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난방 배관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만약에 오래 사실 거라고 하시면은 교체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지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재건축 때문이라고 하시면은 그냥 조금 더 같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 공사를 이제 계약을 하신 겁니까? 계약은 아직 안 했는데 예. 이제 앞으로 공사 날짜는 좀 많이 남았는데 예. 요 방송을 듣고 전화하신 거라서 앞으로 계속 몇 번 이제 견적도 받아보시고 예. 뭐 실측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분한테는 저희 보통 연예인 세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경불진 세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서비스가 많이 들어갔어요. 뭐 그래요? 입주 청소라든지 아니면 예. 번호키 이런 교환 같은 거 서비스로 먼저 들어가서 이야하.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경불진을 통해서 이렇게 의뢰하게 되면 그 네네.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와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 아우 좋네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지금 귀가 번쩍 뜨였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애청자분도 계셨다고요? 네 경불진 보고 좀 공감이 돼서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견적 문의를 주셨는데 그분한테는 이제 또 견적을 보내드려서 네, 연락을 아직까지는 안 오셨는데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서비스 얘기 들으신 다음에 바로 연락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분한테도 꼭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견적 규모가 좀 컸나요? 견적 규모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뭐 딴 데서 공사를 조금 한 다음에 오시는 분이라서 견적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네, 부담 없이 연락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오늘 방송 처음 듣는 애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네네. 더모 디자인의 견적을 의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전화로 유선상으로 저희 방문 예약을 해주신 다음에 방문하셔가지고 견적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견적 문의, 이제 인터넷상으로 견적 문의에다가 견적을 항목 같은 거를 남겨주시면은 항목을 보고 저희가 견적을 내서 예.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더모 디자인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될 테고 네. 전화번호는 공개를 해주시죠. 몇 번으로 하면 되는지. 전화번호는 02-303-296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03-2961. 네. 여기로 하면 되는군요. 예. 그리고 더모 디자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시공을 하신 곳 네. 사진이 쫙 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보시면 대충 네. 어떤 스타일인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테리어 업체들마다 이제 스타일도 있는데 고객분들에 맞춰서 저희는 보통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본인들에 맞춰서 본인들이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거를 보시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방송 제목처럼 불편한 진실을 이제부터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네. 요즘 신혼부부들이 이제 전셋집이나 뭐 새 아파트 뭐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아파트 얻은 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첫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뭐 그런 데 맡기거나 뭐 이랬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고 싶으시면은 먼저 집을 구매할 때부터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집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얻을 때부터 네. 인테리어를 생각해라. 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네네. 최적화된 집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좀 피해야 될 집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피해야 될 집. 네. 어떤 집을 피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은 집을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뭐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이, 첫 번째로 뭐 누수가 있는 집. 예를 들면은 누수가 있으면은 만약에 고친다고 해도 나중에 또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거를 100%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수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게 좋고. 누수의 경우에 네. 그 시공팀에 요청을 해서 네네. 무슨 방수 이런 화학 성분이 담긴 시멘트 같은 거를 바르고 이러면은 커버되는 거 아니에요?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 물 자체가 어디서 새는지 사실 그거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외부에서 한다고 해서 외부 전체를 다 실리콘 쏘기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거를 찾는다고 해도 물이라는 게 조금만 틈이 있으면 다 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을 내놓기 전에 네. 그 누수된 부분만 살짝 가려놓은 거야. 네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거 보고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모를 수가 그런 거를 있어요. 발견할 수 있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업계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미녀 디자이너 더모 디자인의 이정윤 실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미녀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희 애청자들이. 진짜 미녀냐? 이걸 주위에서 들으신 다음에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맞다고 웃는 거죠? 맞다고 해주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는데, 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희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예슬 씨하고 또 한 명 누구였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고준희 씨. 고준희? 예. 그건 이제 이PD님 버전이고. 최여진. 예. 그러니까 한예슬, 최여진 요 두 미녀를 섞어놓은 그런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를 짧게 잘라서 머리 모양이 아마 비슷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자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남자들을 대표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인테리어 업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쪽에 계신 여성분들은 네. 대체로 이렇게 우리 실장님처럼 미인이에요? 좀 많이 예쁘게 꾸미고 그렇게 뭐 스타일리시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세요. 그것 봐요. 스스로 미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인테리어는 집을 꾸미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도 꾸민다. 네.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디자인하는 직업 쪽에서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미용실에 가면은 저도 뭐 머리가 좀 예쁘고 좀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머리를 맡기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보면서 아무래도 디자인 쪽 하는 사람은 좀 더 자기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집 인테리어 맡기러 갔는데 배불뚝 아저씨가 있으면 괜히 좀 그렇잖아요. 진짜 실장님처럼 이렇게 미모의 여성이 계시면 좀 믿음이 더 가겠죠.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서 좀 더. 아니 왜냐면요 스스로도 잘 꾸미는 사람이 남의 집도 더 잘 꾸며주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사람이 남의 집 잘 꾸며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이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이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이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쁜 애 치고 지 방 청소하는 애 하나도 없다. 엄청 더럽다. 그거는 알고 있어라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해서 알았죠. 재수 씨 보고. 결혼을 해보니까 뭐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재수 씨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저도 좀 제 방은 더러워요?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네. 못 치우는 경향도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도 뭐 어디 들뜨거나 뭐 고장 나면은 좀 고치라고 밖에서 하는 일을 왜 집에서는 안 하냐고 하시는데 이게 밖에서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좀 더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맞아요. 요리사들이 맞아요. 집에 가선 요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만 지저분하지 고객의 집은 깨끗하게 해준다. 네. 다행이군요. 예. 초반부터 저희가 곤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저희 네. 첫 방송이었는데, 나가자마자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왔다면서요. 네, 경불진 보고 연락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허.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아니, 몇 사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분들이 연락 주셨는지. 이제 뭐 며칠 전에 뭐 집 앞에서 뭐 전문적이지 않은 분한테 공사를 짧게 했는데 예. 진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상담했던 내용하고 견적을 받고 또 진행을 할 때의 내용하고 달랐던 부분도 많고 예. 공사를 마친 다음에 그렇게 뭐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 내용을 직접 경험을 하신 다음에 예. 연락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한대요? 다시 공사를 한대요? 일부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른 데 통해서 하고 싶어가지고 찾다가 경불진을 보고 듣고 이렇게 연락을